이거 약간 이상합니다. 분명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팔려야겠어요? 가장 저렴한 경차겠죠. 그런데 뭐 이미 많이 공개된 것처럼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건 여전히 그랜저, 그리고 그 뒤로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차들은 원래 잘 팔리던 차들이라 그렇다 치는데 하나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게 경차 판매량은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고, 심지어 레이 전기차나 모닝 페이스리프트 같은 신모델도 있었는데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고, 현대기아차는 웬만하면 신차는 대박이 나는데 왜 경차 시장에선 길을 못 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경차가 안 팔리는 이유, 그리고 잘 팔릴 수 있는 방법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불황인데 모닝, 레이, 캐스퍼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경기 불황으로 경차 시장 호황 이런 문장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데도 경차가 아닌 다른 차들 판매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데이터만 쭉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2022년하고 2023년 차급별 신규 등록 대수를 비교한 자료거든요. 2022년에 경차가 134,294대 팔렸는데 작년에는 124,080대가 팔렸습니다. 100분율로 치면 7.6%가 줄어든 겁니다. 반면 소형차는 2022년에 117,312대, 2023년에는 136,984대가 팔려서 16.7%가 늘었고요. 중형차는 388,411대에서 414,460대로 늘어서 6.7%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건 준대형 차였습니다. 2022년에 205,659대가 팔렸고 작년에는 246,379대가 팔려서 19.8%가 늘었습니다. 준중형 차랑 대형 차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건 역시나 경차였습니다. 사실 경차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호황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선례가 있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2012년에는 21만 대까지 팔렸거든요.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18만 대 이상 판매량을 유지하다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줄어들더니 2021년에는 10만 대 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죄다 어디로 이동했냐 이거죠. 경기가 최근에 안 좋다는 건 경제 관련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아예 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이 수요는 소형차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차 크기가 계속 커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차를 안 사는 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순이 있는 게, 그렇다고 경차를 사려는 사람이 큰 차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카니발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시장 특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맞는 거고요. 경차가 안 팔리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살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꽤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우선 상품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금융위기 시절에는 소형차 시장이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형 SUV라는 게 없었고 티볼리, 코나 이런 차들이 등장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차 크기가 커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다른 차종들은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쳐 발전해 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경차는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냐 이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신차가 있었냐는 거죠. 모닝, 레이, 여기에 추가된 게 캐스퍼 하나입니다. 다마스나 라보가 단종된 걸 생각하면 오히려 선택지는 줄었죠. 지금 팔리고 있는 모닝은 2017년에 출시됐고 레이는 무려 2011년에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무려 13년이나 지났지만 페이스리프트만 2번 했을 뿐이지 세대 교체는 없다는 거죠. 즉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모델이 노후되면 저가형 트림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착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 이런 걸 거치면서 가격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즉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면 경차 시장은 선택지가 너무 없고 선택할 이유도 없으니 아예 선택지가 다양해진 소형차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가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차급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만 보던 모닝을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를 사는 그런 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경차에서 소형차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금융 상품이 다양해진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든과 동시에 진입 장벽은 낮아진 거죠. 여기서 BM이나 벤츠 프로모션 쪽으로 접근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 되는 거고요. 국산차 브랜드들도 금융 상품이 다양해졌잖아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내기가 어려울 때 이용하는 게 금융 상품이죠. 이제는 리스나 렌트를 법인과 같은 회사 단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이용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리스 개인 고객 비중은 지난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카드사 리스 자산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 무려 6조 3,815억 원에 달했다고 하죠. 이건 최신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요 카드사 리스 사업 수익 현황을 분석한 자료거든요. 신한카드는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고 수익이 무려 8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과 우리카드, 롯데, BC 거의 모든 카드사들이 흑자에 성장세까지 상당하고 유일하게 KB국민카드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찰 시장에 선택지도 없고 동시에 차급을 높일 수 있는 진입 장벽도 낮아지다 보니 경찰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이게 분명 아쉬운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경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주차 같은 거주 환경 때문에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캐스퍼가 우리나라 경차 시장 부활에 신호탄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없던 경영 SUV였기 때문에 경차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차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가격 탓에 기대만큼 영향력은 그리 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차 시장에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던 경차 개념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데요. 비유하자면 일본처럼 경차가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안 된다면 우리나라 경차 시장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은 경차라 해도 해치백뿐만 아니라 밴, 트럭, SUV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각 분야별로 차종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경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없다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일본은 스즈키 같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경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경차만을 위한 개발 비용 투자가 이뤄지고 경차에 최적화된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회사 규모도 딱 그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사가 존재해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른 일반 자동차 기업들, 토요타, 혼다, 닛산과 같은 회사들도 경차를 비중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수요가 발생하고 제품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일본은 또 뭐가 중요한가요? 최근에 자주 언급하는 기업 연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스즈키 같은 경차 전문 브랜드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토요타는 이 기술을 공유받아서 경차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품이 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자동차 회사는 힘듭니다. 특히 경차 전문 브랜드가 없는 우리나라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경차는 회사에서는 그저 돈이 안 되는 제품일 뿐이거든요. 여기에 개발 비용을 투자할 바에 더 돈이 되는 큰 차에 투자를 하는 게 회사한테는 당연히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차를 만나기가 힘든 거고 이건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KGM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KGM한테 스즈키 짐니 같은 경영 SUV를 만들어달라는 요구 아직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KGM은 지금 돈이 되는 차가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돈이 안 되는 경영 SUV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발을 한다 해도 작고 저렴한 차는 많이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 박리담의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장 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짐니 같은 차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려면 차라리 티블리 같은 차의 디자인을 짐니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했죠. 어차피 티블리는 풀체인지가 되어야 하고 이왕 브랜드 정체성을 이어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아예 티블리 디자인을 짐니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든 기아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거대 기업들도 한국 경차 시장에서는 길을 못 펴고 있는 거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특성이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마다 특성이 다르고 소비자들 성향이 다른 건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